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옆에 있으니 마음이 편해요. 이 한마디를 들은 순간 76세 정혜성 씨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 복도에 석양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 건강이 나빠졌을 때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지만 선뜻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70대 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분들의 40%가 건강 문제로 위급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가스를 켜놓고 잠들거나 약을 잘못 먹거나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언제든 우리 부모님께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노인이 스스로 요양원 입소를 결정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만난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50년 전 헤어진 첫사랑, 그리고 가족들이 몰랐던 비밀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비슷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실 것인가, 요양원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숨겨온 비밀들을 언제 털어놓아야 하는가. 이 이야기 속 가족의 고민이 어쩌면 내일 우리의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혜성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세 자녀를 키웠고 아내와 함께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아내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남편 걱정만 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힘들지? 미안해요. 아내예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정혜성 남. 하지만 아내의 치료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정혜성 씨는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우진이는 대학생 2명을 키우고 있었고 딸 민경이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그 돈으로 아내의 항암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정혜성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도 있고요. 아빠, 우리가 모실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정혜성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 너희들 살림살이 힘든 거 다 안다. 사실 그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었습니다. 가끔 아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고 기억력도 떨어졌습니다. 어제 먹은 식사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헷갈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혜성 씨는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채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행히 옆집 주민이 냄새를 맡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가스 냄새 나요. 그 일로 정혜성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혼자서는 더 이상 안전하게 살 수 없다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반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요양원 입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만 제가 직접 결정할 순 없나요? 자식들한테 미리 얘기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아서요. 상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적으로 본인이 원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혜성 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우진아, 민경아. 아빠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요양치료 받으러 갈 거야. 한두 달 있다 올게. 예? 아버지,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니야, 그냥 건강검진 겸 해서. 걱정하지 마. 자녀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3월 정혜성 씨는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은빛 요양원. 4인실이었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침대이시고요. 식사는 12시, 6시에 식당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보니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정혜성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요양원 생활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 체조, 식사, 낮잠, 간식, 저녁 식사. 매일이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정혜성 씨는 주로 혼자 지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입소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정원을 산책하는데 벤치에 한 여성 어르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정혜성 씨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앉으시겠어요? 아, 네.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박영주라고 해요. 여기 온 지 석 달 됐어요. 저는 정혜성입니다. 일주일 전에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처음엔 적응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박영주 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74세라고 했습니다. 정혜성 씨보다 2살 어렸습니다. 가족들은 자주 오시나요? 아니요, 아직은요. 사실 제가 여기 온 걸 자세히 모르세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저도 비슷해요. 아들이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박영주 씨는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 살았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했고 자녀는 아들 하나뿐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대전입니다. 어머, 저랑 같네요. 대전 어디세요? 중촌동이요. 박영주 씨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중촌동이요? 저도 중촌동인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몇 년생이세요? 1950년이요. 정혜성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생, 대전 중촌동. 이 조합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성함이 박영주라고 하셨죠? 네, 왜요? 정혜성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50년 전 그에게는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박영주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때 두 사람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영주의 아버지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정혜성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영주의 집안은 지역에서 제법 알려진 집안이었습니다. 안 돼. 그런 집안하고는 혼인 못 시켜. 아버지, 저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할래요. 내가 지금 뭐라는 거냐? 당장 그 사람 만나지 마.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영주는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고 혜성도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실례지만 옛날에 정혜성이라는 사람 아셨나요? 박영주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혜성이요?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녀는 이마를 짚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혹시 그 정혜성? 네, 저입니다. 박영주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혜성 씨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아, 정말 당신이에요? 네, 영주 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정원의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꿈만 같습니다.
박영주 씨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네요. 우리 둘 다 이렇게 늙었어요. 그러게요. 하지만 영주 씨는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박영주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50년 전 그 소녀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혜성 씨와 박영주 씨는 자주 만났습니다. 매일 점심 후면 정원 벤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했죠. 하지만요? 마음이 전부 가진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정혜성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첫사랑의 자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하지만요. 두 사람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앞 떡볶이 가게, 강변 산책로, 함께 본 영화. 하나하나 기억을 꺼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영주 씨가 가끔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우리 그때 영화관에서 영화 봤죠? 네,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랬나요? 미안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정혜성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영주 씨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요양보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영주 어르신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아, 박 어르신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직은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지만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계세요. 정혜성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치매. 그 말은 영주의 기억이 점점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신과의 추억도 젊은 시절의 사랑도 모두 지워질 것입니다. 그날 밤 정혜성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자신을 잊어간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주 씨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씨가 멍하니 정혜성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누구세요? 저 정혜성입니다. 어제 함께 산책했잖아요. 아, 정혜성?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누구였더라. 정혜성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자신을 잊는 것입니다. 영주 씨,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전 중촌동에서 같이 자랐어요. 아, 맞다. 정혜성, 우리 어릴 때 같이 놀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혜성 씨는 매일 영주 씨 곁을 지켰습니다. 기억이 흐려질 때마다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주 씨,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강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 이게 우리였어요? 네, 20살 때였어요. 박영주 씨가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정말 예뻤네요. 왜 헤어졌을까요? 부모님이 반대하셨잖아요. 아, 맞다. 아버지가 반대하셨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혜성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우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요? 정혜성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요양치료 중이라고 했잖아. 요양치료가 2달째인데 연락이 없으시면 어떡해요? 정확히 어디 계신 거예요? 은빛요양원이다. 예? 요양원이요? 아버지가 왜 요양원에? 우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신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당장 찾아갈게요. 우진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무슨 소리세요? 요양원에 계시는데 괜찮다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혜성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 아들 우진과 딸 민경이 함께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경이가 정혜성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이러세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시고 여기 오신 거예요? 민경아, 울지 마. 아빠는 괜찮아. 우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가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너희들 형편이 어려운 거 아는데 어떻게 폐를 끼치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모시는 게 폐입니까? 우진아, 목소리 좀 낮춰. 여기 다른 분들도 계신다. 세 사람은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진이가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기 입소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2달 정도 되셨습니다. 보호자 동의도 없이 입소가 가능합니까? 어르신께서 직접 원하셨고 법적으로 본인 의사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우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당장 집으로 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난 여기 있을 거다. 예? 여기가 편하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야? 정혜성 씨는 박영주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그녀 자신이 곁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우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첫사랑 때문에 요양원에 계신다고요? 우진아, 아빠가 농담할 것 같냐? 그럼 어머니는 뭡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내 어머니한테 미안하지.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야. 민경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희 마음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 결정이니 존중해다오. 그때 우진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정혜성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대출 관련 서류였습니다. 집에서 우편물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2천만 원 대출이요. 언제 받으신 겁니까? 아버지, 대답하세요. 내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었다. 민경이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혼자 대출 받으시고 이자 갚으시고 요양원까지 오신 거예요? 우진이가 책상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뭘로 보십니까? 자식들이 부모님 병원비도 못 내는 줄 아세요? 우진아, 아버지. 혼자 다 짊어지시고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내실 생각이세요?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출 이자까지 내시면 연금으로 감당이 됩니까? 정혜성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요양원 비용이 밀려 있더군요. 2달치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됩니까? 민경이가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 그만해. 아빠도 힘드셨을 거야. 힘드시면 자식들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왜 혼자 끙끙 앓으세요? 상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혜성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혜성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상처받은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박영주 씨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정혜성 씨는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 숨겨왔던 빚, 요양원 비용 문제. 박영주 씨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성 씨도 참 고집이 세시네요. 자식들한테 의지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영주 씨는 어떠세요? 아드님하고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비슷해요. 아들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여기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치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내전 이제 기억을 잃어가요.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근데 이상한 건 마음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마음이요? 혜성 씨를 보면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이름이 기억 안 날 때도 있지만 이 감정만큼은 남아 있어요. 정혜성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 씨를 보면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럼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하지만 제 자녀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진과 민경은 다시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도 저희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저희는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요. 민경이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우리 다 같이 살아요. 우리 집에 오세요. 정혜성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나는 여기 있어야 해. 왜요? 그 영주 어르신 때문입니까? 맞아. 영주 씨는 나를 잊어가고 있어. 내가 옆에 없으면 완전히 잊어버릴 거야. 그게 아버지가 여기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까? 그래. 우진이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보다 옛날 사랑이 더 중요하신 거네요. 우진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 때문에 가족을 버린다고요? 버리는 게 아니야. 난 단지 뭡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정혜성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진아, 너도 나중에 내 나이가 되면 알 거다. 사랑이란 게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영주 씨는 내 첫사랑이었어. 50년 전에 헤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남아 있었지.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났어. 그것도 우리 둘 다 늙어서. 민경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영주 씨는 이제 기억을 잃어가. 나를 봐도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 하지만 내가 옆에 있으면 편안해 한다고 하더라. 내가 없으면 그마저도 사라질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여기 남으시겠다는 겁니까? 응. 영주 씨가 완전히 잊기 전까지라도 곁에 있어주고 싶어. 우진이 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버지는 정말 이기적이세요. 자식들 마음은 생각도 안 하시고.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는 줄 아십니까? 우진이가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민경이가 따라 나가려다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빠,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민경아, 너희 오빠 잘 달래라. 네, 아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녀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혜성 씨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매일 영주 씨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영주 씨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떤 날은 정혜성 씨를 알아보지 못했고 어떤 날은 자기 아들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저 정혜성입니다. 어제도 함께 산책했잖아요. 정혜성? 그게 누구예요? 영주 씨 첫사랑이었어요. 대전에서 함께 자랐던. 첫사랑? 제가 첫사랑이 있었나요? 정혜성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있었어요. 아주 멋진 사람이었죠. 그랬구나. 영주 씨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정혜성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르신, 박 어르신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요. 치매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요. 얼마나 남았나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몇 개월 내로 기억을 거의 잃으실 것 같습니다. 정혜성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럼 저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정혜성 씨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자신이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 자녀들을 상처 입히면서까지 여기 있는 것이 맞는가? 하지만 영주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민경도 함께였습니다. 왔구나.
네. 우진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솔직히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버지가 가족보다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우진아. 근데 민경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부모이기 전에 한 명의 남자라고. 민경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아빠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정혜성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제 감정만 앞세웠습니다. 아니다. 내가 화낼 만했어. 아빠가 잘못했지. 아닙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희를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사실 자격이 있어요. 민경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계세요. 영주 어르신 곁을 지켜주세요. 민경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일주일에 2번은 저희가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아빠 건강 상태 체크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마. 우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대출 문제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뭐? 그걸 어떻게? 민경이랑 제가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은행이랑 협의해서 일시불로 갚았습니다. 너희가 그 큰 돈을 어떻게? 아버지가 평생 저희 위해 희생하셨는데 이것도 못하겠습니까? 민경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반반씩 부담할게요. 정혜성 씨는 2 자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너희들 정말 고맙다. 3 사람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혜성 씨의 요양원 생활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우진과 민경이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손주들도 함께 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고 우리 손주 왔네. 많이 컸네. 할아버지, 여기가 요양원이에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그래, 괜찮지? 할아버지, 여기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 가족들은 박영주 씨도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친해졌습니다. 영주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혜성 아버지 아들 우진입니다. 아, 네, 우진 씨 아드님이 효자시네요. 아닙니다. 제가 부족하죠. 영주 씨는 우진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혜성 씨를 닮으셨네요. 눈빛이 똑같아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민경이는 영주 씨에게 꽃을 선물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장미예요. 아이고, 이쁘네. 고마워요.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혜성 씨는 좋은 분이에요.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계셔 주시거든요. 자녀들은 아버지와 영주 씨의 관계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해 주는 존재라는 것을. 하지만 영주 씨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요양원이에요. 영주 씨가 사는 곳이에요. 요양원? 제가 왜 여기 있죠? 몸이 안 좋으셔서요. 그렇구나.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영주 씨 친구예요. 친구 좋은 분 같아요. 얼굴이 편안해요. 정혜성 씨는 슬펐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영주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원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영주 씨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2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참 예쁘네요. 그러게요. 영주 씨가 정혜성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한 건 마음이 떨려요. 왜 그럴까요? 당신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정혜성 씨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사랑했었나 봐요.
네, 맞아요.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많이요. 아주 많이. 영주 씨가 정혜성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나요? 네,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럼 됐어요. 기억은 없어도 이 감정만큼은 진짜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 순간만큼은 다시 젊은 연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요양원 정원에 눈이 쌓였습니다. 박영주 씨의 치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혜성 씨는 매일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영주 씨, 오늘은 눈이 많이 왔어요. 창밖 좀 보세요. 영주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영주 씨가 좋아했던 겨울이에요. 우리 젊었을 때 눈 오는 날 같이 걷곤 했잖아요. 기억 안 나죠?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때 영주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혜성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혜성? 정혜성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저예요. 저 정혜성이에요. 영주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성 씨 미안해요. 왜요? 왜 미안해요? 우리 헤어졌잖아요. 제가 아버지 말씀 안 듣고 혜성 씨랑 결혼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영주 씨 잘못 없어요. 전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혜성 씨를 포기한 게. 정혜성 씨가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운명인가 봐요. 네, 운명이에요. 영주 씨가 정혜성 씨의 주름진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혜성 씨, 우리 많이 늙었네요. 그러게요. 머리도 하얗게 셌어요. 그래도 혜성 씨는 여전히 멋있어요. 영주 씨도 여전히 아름다워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50년의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주 씨는 다시 정혜성 씨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성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든 안 하든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진과 민경은 약속대로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요양원 프로그램 개선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치매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요. 제가 다른 가족들과 협의해서 후원회를 만들어 볼게요.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하죠. 우진은 요양원의 다른 가족들과 함께 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매달 소액을 모아 치매 환자들을 위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정혜성 씨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우진이가 많이 성장했구나. 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뭘 가르쳤니? 진정한 사랑이 뭔지요. 그리고 가족이 뭔지. 어느 겨울날 오후였습니다. 정혜성 씨와 박영주 씨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주 씨가 정혜성 씨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정혜성 씨는 그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주가 항상 하는 말이었습니다. 옆에 있으니 마음이 편해요. 저도요. 영주 씨 옆에 있으니 마음이 편해요. 그럼 계속 옆에 있어 주세요. 네, 그럴게요. 계속 옆에 있을게요. 영주 씨가 정혜성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주름진 손이 겹쳐졌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덮어갔습니다. 마치 모든 상처와 후회를 감싸주는 것처럼. 정혜성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영주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마음은 기억하니까, 감정은 남아 있으니까. 우진과 민경 그리고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정원에 모여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생활 어때요? 좋단다. 할아버지는 지금 행복해. 정말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곁에 있으니까. 정혜성 씨는 가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 딸, 손주들, 그리고 박영주.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외롭고 쓸쓸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정혜성 씨는 영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편안한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영주 씨, 네, 사랑합니다. 저도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랑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정혜성 씨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첫사랑 곁을 지키는 것, 그리고 가족과 함께 요양원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 늙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늙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 혹시 지금 여러분도 부모님의 요양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께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